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지난 시간 때 한번 행복과 여가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과 여가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제3의 공간 이야기했죠. 그 제3의 공간이 바로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지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지트 얘기하면서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분의 이제 그 강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우리 유튜브 그 애청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이제 강연 중에 행복한 영혼을 위한 3대 영양소라는 이제 강연을 유튜브로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그 좋은 그 강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또 저 나름대로 많이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특히 이제 최인철 교수님 같은 긍정 심리학자들이 보는 중요한 그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지트입니다. 아지트는 뭐라고 그랬죠? 제3의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인데, 이 그 제3의 공간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감의 정도 또는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바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격식도 없고 또 서열도 없고 소박하고 또 한편으로 입출입이 아주 자유롭죠.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공간을 우리는 아지트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지트에서 제일 좋은 대화는 삼천포로 빠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삼천포로 빠진다? 어떻게 보면 진짜 좀 황당할 수 있지만 대화 중에 제일 재밌는 대화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경제 얘기에 몰입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미국 이야기도 하고 알래스카 이야기도 하고 또 유럽의 미술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가 막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대화는 어디서 가능하냐? 바로 아지트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친구들과 함께 아지트를 갖는 것, 이런 공간을 갖게 되면 사람의 행복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간은 한 사람의 행복도를 규정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지트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흔에는요, 바로 이런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터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 학업하는 그 학교에서의 또 삶이 너무 빡빡하죠. 이럴 때 친구들, 학우들, 동료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일이나 학업에서 떠나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갖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아지트와 같은 여가 공간은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가 즐거운 연락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공간에서 잘 즐기는 사람의 스트레스의 수치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와 같은 이 중년에는 이런 아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중년에는 이와 같은 아지트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중년이 돼서 자신에게 투자할 만한 여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 말처럼 쉽지는 않죠. 나만의 공간을 중년에 갖기 위해서는 청년 또는 청년에서 중년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시간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한 어떤 공간을 생각할 때 저는 일본 영화 심야 식당을 항시 떠올립니다.
동경 번화가의 그 뒷골목에 자리 잡은 이 조용한 식당에는 아주 늦은 밤이 되어야지 문을 열죠.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이 식당을 열게 되는데, 식당에는 우리 삶이라는 전장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지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조직 구성원들을 보면, 손님들이죠. 손님들을 보면 폭력배, 게이바의 마담, 치매 걸리신 할머니와 사는 그런 어떤 노총각들, 스트리퍼, 무명 가수, 또 노처녀, 이렇듯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심야 시간에 맛있는 음식과 바로 정담 어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영화 줄거리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삶이 고되고 또는 어떤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야 할 때 도시 생활자들이 찾아서 삶의 희망과 꿈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 제가 이야기한 아지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영화 심야 식당을 즐겨서 보고, 또 요 근래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심야 식당 드라마 버전을 시즌 3회까지 나왔나요? 계속 이제 보고 있고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러한 영화, 이러한 드라마는 저한테 또 굉장히 좋은 위안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변장이 필요할 때가 누구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장 또는 가면을 심리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페르소나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일상에서 이런 어떤 페르소나를 좀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기가 쉽죠. 그래서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용감한 전사처럼 일해야 되고요.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일하러 가서는 딴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집에서는 또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하게 돼서 가족과 좋은 여가 활동하게 되고요. 또 동네 스포츠 동아리, 조기축구회나 테니스회, 배드민턴회에 나가서는 또 우리가 운동 끝나고 밥집 문을 활기차게 열고 들어가는 그런 총무로서의 삶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갖고 일상을 영위하게 되죠. 많은 중년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힘들 것, 어려움, 또 고민, 고통,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고 공간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자주 가는 반포에 위치한 식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하고 사장님의 아주 마음씨가 아주 정말 좋으신데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가져가서 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또 음식 나눠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자 그곳은 힐링의 공간이 됩니다. 이곳은 그래서 결국 저의 아지트죠. 즐겁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고독하거나 사람이 그립거나 정이 고프거나 말동무가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노랫소리가 그리울 때, 또 노래하고 싶을 때, 또는 누군가와 다투고 화해하고 싶을 때 저는 이 아지트를 찾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또 다른 아지트는 사실
우리 마음에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간으로서의 아지트가 아주 중요한 행복을 주지만 한편으로 나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아지트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아지트를 갖는다는 것은 나만의 공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공간을 가질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또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면의 공간을 자꾸 갖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주말에 간단히 산책을 하거나 잠깐 뛰고 나서 사우나라든지 목욕탕을 가서 저는 그러한 목욕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내 내면의 아지트에 대해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중년에서는 바로 이런 나의 여가 활동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는, 나의 내면을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토는 이것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서 무한대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사소한 움직임이나 미동, 어떤 소리, 빛, 이런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매일 보는 집 앞의 꽃, 나무, 그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것,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지경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의 빈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연 속으로 떠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말 오전에 서울 근교의 산에 오르거나 또는 서울 근교의 어떠한 그 한적한 지역을 걸으면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마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매번 저는 느끼지만 북악산을 하이킹할 때면 그 걷는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정의가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저에게 북악산을 걷는다는 것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이쪽 저쪽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제 삶에 대해서 더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터전, 공간은 넓어지게 됩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 있으시면서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마음의 공간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그 공간을 갖기 위해서 중년, 아니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으로 한 번씩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서대문구의 안산은 저의 마음을 확장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혼자서 걸으면서 흙에 반세된 햇볕에 의미를 두고, 나무가 발산하는 향을 음미하고 새소리를 듣는 그 순간은 놀라운 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에 노출된다는 것은 저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 속담에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니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고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복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객관적으로
아주 놀라운 형태의 재산을 갖고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로운 공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에게 행복한 삶은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아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지트는 바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아지트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제 삶의 공간, 제 1공간이 바로 일터고 제 2공간이 가정이면 이 일터와 가정 사이에 제 3공간, 그게 아지트라고 그랬죠. 그 아지트의 중요성, 그 아지트를 갖는 사람은 바로 일상에서 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아지트는 바로 심리적,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아지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지트는 저는 이렇게 더 부연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심연이다. 마음의 연못이죠. 그 마음의 연못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리적 아지트와 마음의 연못이라는 아지트 두 가지를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행복을 매일, 매시간, 매초 느끼면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이야기하면서 아지트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아지트 만드셔서 아지트에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그리운 벗들과 함께 게임도 하시고 같이 탁구도 치시고 당구도 치시고, 그리고 손흥민 이야기 또는 유현진 선수 이야기, 이런 우리 스포츠 스타들, 즐거움 주는 스포츠 스타들 이야기 하시면서 행복한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